대책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원래 어른들 나이 드시면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고집이 점점 세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도 없네요. 남편이나 저나 신우네 부부까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그 결과로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일만 남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아무런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예전부터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분들, 집안에 돈이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지만 저희는 정말 평범한 서민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 연봉 2,800, 남편 연봉은 4천 조금 안 되고 양가 부모님들도 당신들 노후 생활하는 것도 벅찬 수준입니다. 결혼할 때 당연히 부모님에게 별다른 도움받은 적 없었는데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 어쩌면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은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을 보답해도 모자라지만 남편과 둘이 벌어서 아이들 둘 키우며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부끄럽지만 결혼 14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했고 2년마다 올라가는 전세금 맞추며 사는 것도 목구멍에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커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하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봐야 하나 몇 날 며칠 고민이 깊어져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누구는 수백억 강남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현실은 1억이 아니라 당장 돈 1,000만 원이 아쉬워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며 살고 있네요. 제가 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제 집안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듣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민 집안에서는 서민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들 심지어는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신우네까지 다들 먹고 사는 것이 참 팍팍하기만 합니다. 신우도 처음에는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다가 외벌이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작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건지. 이 와중에 3년 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까지 보조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얼마 나오는 돈이 있고 저희가 30만 원, 신우가 20만 원을 보태드려요.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동네에 농사 짓는 분들 찾아다니며 일당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생계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울이 아니라 고향인 작은 지방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건데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말할 것도 없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수입이 뚝 끊겼지만 그래도 사시던 집이 대출 없이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고 어머님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축은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에게 30만 원 용돈 드리고 친정부모님 2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고 전세금 올려주느라 대출받았던 거 이자 갚고 나면 두 사람 버는 월급에서 한 사람 몫은 일단 사라지고 시작입니다. 두 아이들 먹는 거 입는 것 작지만 용돈도 줘야 하고 학원은 많이 못 보내는 대신 태권도와 영어학원만 간신히 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종합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야 할 텐데 이래저래 나가는 돈 다 빼고 나면 매달 50만 원 모으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남편이나 저나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밤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신우 역시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보다 크게 나을 바 없을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과 저희는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명절을 제외하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써드리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자식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버렸고 먹고 살기 바빠서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머님이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큰 사고를 치시고 말았어요. 작년 초 어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외삼촌 되는 분께서 사업자금이 모자라다며 시어머님에게 1억을 빌려가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라서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사시는 집이 시세로 2억 5천 정도 잡히는데 그전까지는 분명 대출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알게 된 건 어머님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 몇 달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대체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쩌니? 내 동생이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자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혹시 나중에 물려받을 게 없을까 봐 그래? 어머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하나가 전부인데 남편이나 신우가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걱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연세가 7순이 넘으셨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버리셔서 솔직히 걱정이 되었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자식들이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만만하게 보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분에게 남편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빨리 우리 어머님 돈 갚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른들끼리 다 끝난 이야기인데 어린 놈이 참견하지 말라고 호통을 들었습니다. 누나랑 다 이야기됐어. 내가 새파랗게 어린 너한테까지 허락받아야 하냐? 대출이자까지 내가 다 내주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건데 너가 뭔데 돌려주라 말아야.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대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저희 남편 보고 어리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외삼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빨리 엄마 돈을 갚으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네가 뭔데 자기 일에 참견하냐며 괜히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더군요. 야, 너는 걱정도 팔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인데 너가 왜 나서고 난리 부르스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너는 위아래도 없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머님이 본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니 더 이상 저희도 뭐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못지않게 신우도 어머님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다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잘못되면 어머님 유일한 재산인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값이 겨우 2억 5천인데 담보대출이 1억이라니요. 혹시 외삼촌이 하는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어머님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대출이자까지 밀리지 않고 내주고 있는 데다 나중에 원금에 특별이자까지 더 얹어서 갚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러길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어머님 집에 1억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야, 어떡하니? 니들 외삼촌이 사업이 망했단다. 빌려준 돈도 하나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전화를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든데 1억을 뭔 수로 저희가 갚아주겠습니까? 남편이 어머님에게 그러게 왜 돈을 빌려줬냐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시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1억이 아니고 2억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2억 5천짜리 어머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2억이 걸려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게 대출이 나오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1억 5천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빌렸고 나머지 5천은 외삼촌이 아는 사람이 있는 마을금고에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더 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전부 빌려줘 버렸고 최근 추석 전부터 대출이자조차 보내주지 않더니 며칠 전에 사업체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하듯 말을 했다네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저희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는지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은행 대출이자도 스스로 낼 수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어쩔 방법도 없더라고요. 이제 어쩌면 좋으냐? 대출금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밀린 이자 한 번에 다 갚지 않으면 이 집을 경매 넘긴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밀려있는 대출금만 250만 원이 넘었고 은행에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삼촌이 해결 안 해주냐고 어머님께 다시 물어봤는데 그쪽도 지금 사업장 폐쇄하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돈 이야기는 못 꺼냈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외삼촌은 가게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서 생활이 휘청거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내분, 그러니까 외숙모도 집안 대대로 커다란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시고 마당 있는 2층 집에 살면서 집에 비싼 외제차도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비싼 돈 내고 대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딱 봐도 시어머님 돈이 없더라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애초에 뭐 하려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남편도 빨리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당시에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들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면서 딱 하나 있는 저희 어머님 사는 집까지 뺏어가려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월차를 내고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운전하기 싫다고 명절이 아니면 어머님 댁에 잘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내려가자마자 어머님을 만나서 말다툼을 한 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외삼촌 댁으로 쳐들어가서 돈 갚으라고 했나 봐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기 누나 전 재산을 빌려서 날려먹었으면 본인 사는 집이나 차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팔아서 당장 대출 해결하고 어머님 집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외삼촌분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시더군요.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나도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 생겼다니까. 이 집, 이 차, 전부 우리 와이프가 돈 벌어서 산 거지. 우리 집안에 내 물건은 한 개도 없어. 사실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어머님의 친동생인데 대놓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그전까지는 자기 동생인데 험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니 막상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리가 풀리셨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외삼촌을 믿고 있다가는 어머님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그렇다고 저희가 해결해드릴 방법도 딱히 떠오르지 않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시간을 끌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우와 함께 방법을 찾았어요. 어머님은 그저 어떻게 하냐고 울고만 계시고 외삼촌은 전혀 해결해줄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사고란 사고는 다쳐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상황인 거죠. 일단 밀려있던 대출금을 신우와 저희가 싹 다 갚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150 정도 냈던 것 같고 신우가 100만 원 정도를 부담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바로 어머님 사시는 집을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금매로 내놓았고 5일 만에 1500만 원 깎아주고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이 집에서 수십 년 살아서 정이 들었다며 집을 팔기 싫다고 하셨는데 팔아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던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렇게 집을 팔아 빚잔치를 싹 다 하고 나니 어머님 수중에 이래저래 남은 돈이 총 4천 정도였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외삼촌이 사업체를 전부 정리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에게 5천을 갚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엔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친누나니까 2억을 그대로 떼먹기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어머님이 혼자 사실 수 있는 보증금 3천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반전세로 구해드렸습니다. 이삿날에는 저랑 신우까지 내려가서 짐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집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평생 아파트에서 사셨던 어머님이 지내기엔 너무 좁고 불편해 보였어요. 아파트에서 꺼내온 짐으로 꽉 차서 침대 외엔 옴짝달싹할 공간도 없는 안방과 그보다 더 작은 거실에는 주방까지 딸려 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야 하나 싶고 왜 멀쩡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을 내나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 싫다면서 그냥 저희 집에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남편이 폭발한 건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은 직후였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야. 앞으로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보내드리던 것까지는 계속 보낼게. 그런데 이제 자식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엄마한테는 나랑 선영이가 가족이 아니라 외삼촌만 가족이잖아. 명절에도 외삼촌 집에 가서 명절 보내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다 같이 어머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머님 코가 석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삼촌분이 돈 많은 부잣집으로 장가가서 외숙모 눈치 보며 살았다는 말은 예전에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챙긴다고 어머님이 빌려주신 건지 그 속내는 아마 어머님 본인만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그게 저희가 어머님을 뵙고 온 마지막이었고 남편은 앞으로 명절에도 어머님 댁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며 단단히 맘을 먹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 보내드리던 용돈 30만 원은 보내드리기로 했고 혹시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은 전혀 어머님 일에 개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멀쩡한 집 다 날리고 자식들 보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세상 어느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만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